8억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야 되냐, 3억 5천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막 개싸움이야. 현실판이야, 진짜 현실판이야.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궁금해하시는 재산분할 있잖아요. 이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의 총 가액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과연 어떻게 될지 부동산하고 부동산 외 것이 다르거든요. 1편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어떻게 따지느냐, 그 다음 2편에서는 부동산 외의 재산들, 현금성 재산들,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어떻게 기준 시점을 나누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혼 소송 관련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넘버 1, 제 통장에 1억이 있거든요. 가족들한테 빼놓으면 될까요? 제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해도 될까요? 자기의 재산들을 처분하면 어떻느냐. 안 먹혀요? 안 먹혀. 전혀 안 먹히겠죠. 부동산 판단 시점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 기본적으로 얘는 너무 무식해. 너무 조용히 해. 재산 분할을 판단할 때 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재판을 하면은 1심, 2심, 3심 있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 1심하고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을 한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 3심까지 갔을 때는 법률적인 문제만 판단을 한다. 그리고 변론 종결일은 뭐냐? 재판이 열리는 날을 변론 기일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변론 기일, 두 번째 변론 기일, 세 번째 변론 기일, 조정 기일, 뭐 네 번째 변론 기일 막 이렇게 쭉 잡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선고 기일이라는 게 따로 잡히거든요. 이거는 땅땅땅 진짜 선고만 내리는 날이야. 선고 기일 바로 그 직전에 열린 재판 기일을 변론 종결일이라고 해요. 마지막 재판 기일을 변론 종결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판사가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한다. 재판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은 재판은 한 두세 번밖에 안 해요. 왜냐면은 앞에 3개월 정도는 서로 송달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제출 기간이고,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 지나야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히거든요. 상담하다 보면은 부동산은 이거 뭐 어떻게 소유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러면은 네, 뭐 언제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래서 잘했어.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덩치가 크니까 재산 분할을 누군가가 해줄 때 그 아파트를 처분을 해가지고 처분 금액에서 나머지를 이렇게 뭐 나누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그럼 내가 말리지, 선생님 처분하지 마세요. 이거는 가지고 가입시다. 이거는 오를 가능성이 더 있으니까 가지고 가고. 부동산이 한 3, 4년 사이에 급격하게 폭등했잖아요. 이혼 제기 시점 혹은 별거 시점하고 변론 종결의 시점하고 차이가 꽤 돼요. 이혼 소송은 평균 10개월이라고 하는데 1년 넘고 2년 넘고 많단 말이야. 6개월만 해도 이제 막 폭등을 한 경우가 있었어. 최근에도 재산분할 해주는 사람에서 막 배 아파. 받는 쪽 입장에서 막 신난 거지. 그래서 이혼 시점에 5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변론 종결의 시점에서는 8억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변론 종결의 시점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아파트의 가액은 어떻게 책정할까요, 여러분? 공시지가, 실거래가, 현재 호가, 그 다음에 KB 부동산 시세 다 달라요. 어떤 걸로 할까요, 여러분? 실거래가로 할 것 같지 않아? 맞아요. 보통 법원에서는 다 KB 시세로 봅니다. 왜냐면 호가는 또 너무 높아. 실거래가는 막 1층도 있고 로얄층도 있고 RR 알지? RR. 로얄동 로얄층 RR. RR을 사야 되거든.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KB 시세가의 평균 가액으로 책정을 하죠. 그러면 상가, 빌라, 땅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거 KB 시세도 없어요.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은, 쉽게 파악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일치된 금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으로 정합니다. 원고도 피고도 3억 정도 해.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면 3억으로 딱 박아놓고 하지만,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땅이 비쌌으면 좋겠고 내가 줘야 되는 쪽에서는 가액이 작아야 좋은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다 감정인을 선정을 해서 시가 감정을 들어가야 돼요. 청약, 분양 이런 것도 핫하잖아요. 분양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1년 전에 3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 분양권만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됐을 때에 아파트에 대한 과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는 또한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막 개싸움이야. 리얼 현실판이다. 현실판이야, 진짜 현실판이야.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결혼 전후해가지고 청약을 넣어서 이제 분양 당첨됐어,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이 70% 정도 납입된 상태에서 별거가 됐어요.
그다음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분양권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 아니야.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나머지 30% 금액은요, 남편이 잔금하고 이런 걸 다 치러가지고 입주 시점이 된 거야.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야. 그럼 70%면 3억 5천이잖아요. 그럼 3억 5천을 낸 거야. 혼인 파탄 되기 전까지. 그래서 남자 쪽에서는 3억 5천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당됩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여자 쪽에서 뭔 소리야? 뭔 또 개소리야 또 나오죠. 분양에 관련 핵심적인 것들이 혼인 파탄 이전에 같이 형성한 거고, 나중에 뭐 30% 네가 냈던 거는 그거는 후발적인 사유일 뿐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입주를 한 시점에서의 시세로 해야 된다. 얼마? 8억. 그래서 8억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야 되냐, 3억 5천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거 굉장히 갭이 크잖아요. 이거 완전 개싸움이겠죠 진짜로. 1심 2심은요 3억 5천만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했어. 대법원까지 갔는데 뒤집혔어. 8억 전체를 해당 사항으로 봐야 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아내의 기여도는 3억 5천이었을 때보다 떨어지긴 하겠죠. 이 사안에서는 상당 부분 70% 이상이 이미 납입된 부분이었고, 이혼 소송 진행됨에 따라서 이미 완공이 돼서 입주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만약에 분양권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혼 소송 길게 잡으셔야 되겠죠. 길게. 아무튼 팔면 안 돼요, 아파트 분양권.